이번 영상에서는 복소수와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뜻과 그 성질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잘 수행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허수단위 i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x제곱은 2라는 이 2차 방정식은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를 조금 확장시켜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서 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은 어떨까요? 당연히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수 있게끔 수를 조금 확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떠한 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상상의 수이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넘버의 앞글자 i를 따서 i로 표기하기로 이름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허수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수단위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일종의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i를 이제 활용해서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만들어내는데요. 복소수는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a를 실수 부분, i를 뗀 b만을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복소수는 실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여기서 0 곱하기 i를 우리가 0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실수는 a 플러스 0i 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2는 2 플러스 0i, 루트 3은 루트 3 플러스 0i, 파이는 파이 플러스 0i 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즉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이 됐으니까 모든 실수는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체계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여기 바깥 부분, 도너츠 모양의 이 바깥 부분에도 수가 존재하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b가 0이었으니까 b가 0이 아닐 때 그럴 때가 존재하겠죠. 그럴 때 그런 수들을 우리가 따로 떼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였고 a 플러스 bi 꼴로 표현되는 수 중에서 b가 0이 아닌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들이 모두 허수입니다. b 부분이 0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2i의 실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루트 3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i를 뗀 여기 숫자, 요 실수, 즉 마이너스 2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복소수 중에서 실수를 찾으라고 하면 i가 없는 것, 즉 3 마이너스 루트 5가 실수가 되고 허수는 i가 붙어 있는 것, 즉 마이너스 루트 3i와 1 플러스 3i가 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복소수의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서 서로 같은 두 실수를 얘기할 때 A, B, C, D가 모두 유리수일 때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 루트 2랑 C 플러스 D 루트 2가 같은 실수라면 당연히 A하고 C가 같아야 되고 B하고 D가 같아야 됩니다. A, B, C, D는 모두 유리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하고 C는 같고 B하고 D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라면 이게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A하고 B가 모두 0일 때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 B, C, D가 모두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 즉 서로 같은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같고 B하고 D가 같을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만약 복소수가 0이라면 당연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 팁인데요. 만약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가 0이면 이게 아니라 1 플러스 i가 만약에 A 플러스 BI인데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A가 i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i고 B가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B가 마이너스 i라고 해볼까요? B가 마이너스 i면 여기 마이너스 i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i 곱하기 i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부분이 i가 돼서 오른쪽이 1 플러스 i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A, B, C, D가 실수일 때라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우리가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가 실수일 때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3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즉 3은 2-x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여기 앞에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은 y-1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x는 계산을 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는 2라고 이렇게 x, y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켤레복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단어 켤레, 신발의 한 켤레, 양말의 한 켤레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짝과 같은 개념인데요.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를 표기할 때는 a 플러스 bi라는 이 복소수 위에 막대기를 적어주고요. 읽을 때는 바라고 읽습니다. 바가 이제 막대기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a 플러스 bi의 바 또는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때는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입니다.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 즉 a-bi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z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z바는 켤레복소수, z의 켤레복소수를 의미하고 그것은 a-bi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2-3i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 실수 부분은 0인 거죠. 허수 부분이 지금 9니까 9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9i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i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여기에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5i가 되겠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루트 2는 지금 루트 2 더하기 0i인데 이거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0i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0i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켤레복소수가 허수인 복소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z를 어떤 복소수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그것의 켤레복소수는 a-bi인데 이게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켤레복소수가 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b가 0이 아니어야 하니까 결국 b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켤레복소수가 허수인 복소수는 이런 복소수 중에서 b가 0이 아닌 거니까 즉 허수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켤레복소수가 허수인 복소수는 허수다. 아까 수책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b가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복소수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켤레복소수 a-bi가 자기 자신 즉 a 플러스 bi랑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a는 당연히 a랑 지금 같은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b랑 b가 같아야 할 테니 결국 이건 b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0이 되면 결국 a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실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공부해 봐야 하는데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중학교 수학 3에서 공부했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과 방법이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실수의 덧셈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루트 2를 마치 문자 x처럼 생각을 해서 동료한끼리 계산하듯 계산을 해줬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서 4 더하기 1 해서 5 3 루트 2 더하기 5 루트 2를 계산하라고 하면 루트 2는 그대로 5고 3 더하기 5에서 8 이렇게 답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해 주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3i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먼저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4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돼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 주시면 5i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에서는 여기에서 똑같이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데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3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4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6 여기 2, 3은 6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이 3이니까 6 곱하기 3 즉 18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21 더하기 7 루트 3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가 이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는데 2, 3이 6 이렇게 곱하면 3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 더하기 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분모의 유리화, 즉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줬었죠.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는 방법은 여기에 부호를 바꾼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를 2 플러스 루트 5를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합차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2 여기가 5가 되니까 7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2 루트 5니까 3 루트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분모를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부호를 바꾼 수를 분모 문자에 곱했던 것처럼 분모에 이렇게 복소수, 즉 허수가 있을 때는 분모를 실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똑같이 2-3i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 제곱 4 마이너스 이것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수 9가 됩니다. 그래서 마마는 뿌리기 때문에 13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해 주실 때 쉬운 방법은 결국 이것의 결과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 9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주시면 여기가 8이고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결국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8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6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이니까 13분의 7 마이너스 13분의 6i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i는 거듭 제곱을 할 때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i는 한 번 제곱하면 당연히 i이고요. i를 두 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i를 세 번 제곱하면 i 제곱 곱하기 i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은 이거 자체 i의 4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주기성을 띠게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와 같은데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i와 같아져서 i의 5제곱은 i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i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8제곱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i의 9제곱, i의 10제곱, i의 11제곱, i의 12제곱 이와 같이 일정한 규칙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이 1, 5, 9 이와 같은 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입니다. 이 수들은 4로 나눴을 때 지수가 2인 수들이죠. 지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고요. 이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 이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 n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대표적인 그 표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i를 거듭 제곱할 때는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1이면 i, 나머지가 2면 마이너스 1, 나머지가 3이면 마이너스 i, 나머지가 0이면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 값을 이제 1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의 123제곱을 하라고 하면 123을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4, 3, 12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i의 세제곱과 똑같고 결국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i의 1제곱부터 i의 4제곱까지 쭉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결국 i와 마이너스 i 더해서 0,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서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이 돼서 결국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i의 1제곱부터 i의 125제곱까지 다 더하라고 하면 결국 이와 같은 성질에 의해서 1제곱부터 4제곱까지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적어볼까요? i의 4제곱까지 더하면 0. 그러면 i의 5제곱부터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0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러한 묶음이 몇 개가 있는지가 결국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25를 4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 이 4개씩 다 4개 묶음씩이 모두 합이 0이 돼서 남아있는 게 결국 i의 125제곱과 같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125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i의 1제곱과 같아서 결국 이 값은 i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